빠르게 늘리고 싶다. 요즘에 인스타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만큼 팔로워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얼굴 노출 꼭 해야 할까요? 얼굴 노출은 하면 좋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절대로 구독자나 팔로워는 늘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블라 리지팍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채널에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자령이라고 합니다. 요즘 쇼츠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왜 대세가 됐을까? 저는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좀 전문으로 얘기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향력이 생기는 게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온라인 부업을 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자영업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고 끝. 장사가 어떨 땐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런 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뭔가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뭔가 돈벌이를 위해 하는 느낌이 좀 든다면, 이런 쇼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에서 내 인지도를 쌓아가서 부업을 하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내 몸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공짜로 그냥 돈도 안 받고 내가 컨텐츠를 막 몇 시간 걸려서 만들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받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만인데 뭐 1만이면 얼마, 뭐 2만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또 나의 어떤 몸값을 조금 증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장사가 될 때는 돈 벌고 안 될 땐 안 벌고 이런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내 몸값이 좀 올라가고 내가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어서, 사실 브랜딩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마케팅 효과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돈을 안 쓰고 내가 콘텐츠만 만들었는데도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쇼폼을 만들어서 뭔가 수익화로 연결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제품을 판매하던 아니면 제품 판매 안 하더라도 내 관심 분야를 계속 콘텐츠로 만들던, 뭐 그리고 요즘에 AI로 뭐 귀여운 강아지가 막 요리를 하고 이런 것도 집에서 내가 AI 너무 재밌어서 막 그런 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는 거기에 광고가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제 콘텐츠화 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부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뭐 영향력을 가져가고 싶은지, 아니면 내 관심사를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지, 뭐 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연결해서 좀 어떤 마케팅 효과를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쌓이는 일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얼굴 노출 꼭 해야 할까요? 저는 얼굴 노출은 하면 좋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SNS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유명세를 내가 얻어서 내 몸값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안 보여줘서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사실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영향력을 키우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컨텐츠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딜 가면 막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만나면 더 이렇게 내적 친밀감이 막 있어서 저한테 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안 보이면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나는 절대 얼굴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해요. 그래도 물건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풍경만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사람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뒷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약간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손은 나와도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뭐 실루엣을 보여준다거나, 얼굴은 좀 안 나오면서도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훨씬 구독자를 모으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이 친밀감을 형성하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거나 기계가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지 마시고, 절대로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처럼 보이시는 게 계정 성장에 훨씬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워를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어떤 쇼폼을 만들어야 할까 했을 때 각 플랫폼마다 사실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인스타에서는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댓글 달면 DM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자동 DM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만큼 팔로워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람들한테 막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팔로워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조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걸로 계정을 빠르게 성장시킨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서로 소통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 이렇게 주고 마는 거라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도 그런 방법을 이제 중간중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 DM이라는 걸 조금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빨리 늘리는 공략법이라고 한다면 숏폼을 잘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결국에는 조회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팔로워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절대로 구독자나 팔로워는 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맛있는 거 이쁜 거 이런 거 막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도 그거 좋아하니까 날 팔로워 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말 그대로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통사고 난 걸 막 찍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막 댓글이 엄청 달리고 조회수가 막 몇백만이 나와도 절대로 팔로우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냐? 그거는 그냥 우연하게 찍힌 어떤 뭐 그냥 하나의 가십이지 내 분야나 내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하는 계정을 운영하고 싶으면 좀 요리 위주의 이야기, 요리 레시피, 요리 얘기만 해야 돼요. 내가 살림을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살림 꿀팁, 살림하는 뭐 어떤 노하우, 뭐 살림하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또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봤어.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 위주로 알려주셔야 돼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저처럼 쇼폼을 알려주는 이런 SNS를 알려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꽃 영상, 교통사고 영상, 귀여운 거 이런 거 올려도 절대로 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정하시고 그 주제에 관련한 것만 꾸준히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본질입니다. 콘텐츠가 좋으면 유튜브에 올려도 틱톡에 올려도 인스타에 올려도 조회수가 다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팔로우 유입이 막 될 텐데 콘텐츠가 안 좋고 막 중구난방으로 올리시면 절대로 계정 성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꼭 정하시고 딴 길로 새지 마시고 내가 딱 한 길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서 조회수 빨리 올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이 알고리즘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맨날 알고리즘을 탔다, 알고리즘이 나를 뭐 외면했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반응도가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이 인스타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은요, 그냥 AI로 우리의 컨텐츠를 그냥 데이터로 판단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다 뭐냐면요, 뭐 좋아요, 댓글, 뭐 저장, 공유 이런 횟수들을 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컨텐츠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러려면 그만큼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그래서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들수록 이런 반응도가 올라가게 되고 알고리즘은 AI 알고리즘이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얘 되게 괜찮은 컨텐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를 띄워줄까 말까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시청 지속 시간. 이 사람들이 오래 이걸 봤다는 건 그만큼 괜찮은 컨텐츠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청 지속 시간과 누적 시청 시간 해서 얼마나 처음에 보기 시작하고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총 얼마나 봤는지 이런 어떤 시간들을 해가지고 요거 되게 괜찮은 컨텐츠인가 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알고리즘 시스템이 AI가 얘 띄워줘야겠다 하면서 더 노출량을 막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좋아요 많고 뭐 많으면 무조건 다 이렇게 떡상하나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또 이렇게 막 관계자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다 상대적이래요.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면 내게 조금 상대적으로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자주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게 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그냥 정말 간택의 영역, 운의 영역이에요. 떡상했어! 되게 잘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에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어쩌다 하나 만들어서 떡상하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뭔가 좋은 컨텐츠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잘 좋은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떡상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좀 자주자주 올리시면서 이 운의 영역에 도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많이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질적으로 만들려면 조금 양을 포기하고 좀 질적으로 좋은 거를 이렇게 뭐 주에 뭐 두세 개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솔직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쵸? 당연히 질이 좋으면 좋겠죠. 근데 초보자 분들일수록 많이 만드셔야 돼요. 내가 초보자라서 영상을 잘 못 만드는데 질을 올리고 싶어. 올라갈까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쓴들 올라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그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올리려면요, 결국 많이 만들어야 올라가요, 이 질이.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저는 무조건 많이 만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플랫폼 입장에서도요, 이 질에 공들이느라 컨텐츠를 자주 안 올리는 걸 싫어해요. 이 플랫폼들은 자기네가 컨텐츠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공들인다고 막 일주일에 막 2개 올리고 이러면 자기네가 없잖아요,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계속 여기 안에서 머무르고 성장하고 뭔가를 계속 하길 바래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양적 발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계정이 좀 큰 다음에는 그래도 좀 질적인 면도 챙겨가면서 발행량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거나 지금 막 정책이라거나 성장을 더 원하는 단계라면 무조건 많이 올리시면 돼요. 저도 지금 일주일에 5개 이상 올리거든요. 저도 빨리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좀 자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양적 발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되는 새로운 SNS, 요즘에 가장 핫한 SNS는 바로 스레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레드도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1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막 수익화의 조짐도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지금 가장 최근, 가장 핫한 돈 되는 SNS는 스레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레드는 그냥 글만 쓰면 되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핫해졌냐면 사실 인스타랑 연동을 할 수 있어서 핫해졌거든요. 그냥 스레드만 단독으로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인스타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스레드가 굉장히 핫해졌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사진도 이쁘게 찍어야 되고 막 영상도 막 열심히 시간 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스레드는 그냥 글만 쓰면 돼요. 글만. 내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나 어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공감할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문자 쓰듯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유익한 정보를 내가 거기다가 쉽게 그냥 글로만 남겨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뭐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쉽고 편한 플랫폼으로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이 스레드의 장점이나 특징으로는 쉽다는 거 정말 쉬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정말 내가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감각적이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기엔 좀 좋은데 이 스레드는 내가 좀 글은 좀 잘 쓰는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다루기는 조금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글을 또 하루에 매일 막 이렇게 길게 쓰는 블로그랑은 또 좀 많이 다르거든요. 스레드는 500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쓰면 안 돼요. 오히려 길게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보고 우리 짧은 영상이 유행한 것처럼 짧은 글이 이제는 또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징은 짧은 글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 물론 사진이나 영상도 이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관계를 맺는 플랫폼이라서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훨씬 가볍고 뭐 인스타나 유튜버보다 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랑 스레드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인스타는 일단 요즘에는 릴스라고 하는 영상 기반이 이제 조금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 위주로 많이들 보시고 또 영상 제작을 많이 하시는데 스레드는 글만 쓰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한 줄 쓰시는 분도 있고 막 2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인스타는 영상도 찍어야 돼, 뭐 사진도 찍어야 돼, 뭐 아니면은 그 캡션이라고 하죠. 본문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글도 써야 돼, 막 이러는데 스레드는 그런 수고로움 없이도 내가 나의 견해, 뭐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일상, 뭐 나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다르고요. 둘 다 비슷한 부분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플랫폼이라는
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어떤 분야에서 내가 더 자신 있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영상 만들고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쁘게 보여주는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가 훨씬 유리하고요.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풀고 싶고 좀 약간 내가 지금까지 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좀 누군가에게 좀 어필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글로 하루에 매일매일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인스타는 게시물 수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시물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게 어떤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게시물 수가 많이 쌓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스레드는 게시물 수 같은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개씩 올리셔도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이러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그 각자 알고리즘으로 막 퍼지기 때문에 더 편하고 자주 이렇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스레드를 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플랫폼에 내가 노출되면 좋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스레드가 제일 좋으니까 스레드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왜냐면 각자 플랫폼마다의 또 특징이 있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나의 뭐 재능이나 어떤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필하거나 또는 내 상품을 홍보하거나 할 때 더 많은 플랫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글을 좋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스레드도 활동하게 되면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나 뭐 유튜브도 하시면서 스레드도 하시는 걸 좀 가장 추천드리고요. 내가 근데 SNS를 좀 접해보고 싶은데 뭔가 인스타랑 뭐 이런 건 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스레드부터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레드가 인기가 많아지면 인스타그램 안 해도 된다? 사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인스타로 콘텐츠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조회수가 막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막 시간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뭐 스레드로 접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볍게 글 쓰는 건 너무 잘하네? 그러면서 스레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스레드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또 나름의 그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수익화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내가 거기에서 만족한다면 사실 스레드만 하셔도 괜찮아요. 인스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는 인스타 유저가 훨씬 많고 인스타가 더 파급력이 있고 어떤 수익화를 할 때도 더 유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스레드만 하시다 보면 한계를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둘 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스타랑 스레드를 좀 전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스타에 좀 나의 견해나 정보를 조금 위주로 준다면 스레드에는 좀 나의 생각이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가볍게 던지는 거예요. 또는 인스타에 내가 썼던 정보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스레드에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르게 운영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이 뭔가 계정의 통일성이 없어져서 이 스레드에서 인스타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개가 연동돼 있다고. 그래서 스레드에서 만약에 저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들면 인스타로 막 넘어오셔가지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두 개의 내용이 달라버리면 인스타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한 내용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개를 같은 주제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더 쉽게 하려면 같은 주제를 인스타에도 올리고 스레드에도 올리시는 거, 그리고 또는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 외에 내가 좀 더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스레드를 활용하시면 이게 연계가 되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둘 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스레드 좀 어떻게 하면 계정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제가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또 메타에서 하는 페스티벌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정말 큰 꿀팁을 가져왔거든요. 스레드는요, 말 그대로 이게 글이 아니라 하나의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글을 썼어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말을 걸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스레드에서는요, 말을 많이 걸고 다닐수록 계정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 채널에도 내 스레드에도 글을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거시면 돼요. 이런 거 관심 있어? 이런 거 이렇게 해봐. 막 이러면서 계속 좋은 정보를 주거나 어떤 공감할 만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거시면 돼요. 그럼 나만 혼자 말 거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막 글을 올리겠죠. 내 스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막 글을 쓰면요. 거기에다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어. 너무 유익한 정보 고마워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쓰는 글도 하나의 대화가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답변을 다는 것도 대화가 되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할수록 내 계정이 북적북적해지고 내 계정이 성장하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말 많이 걸고 사교성 좋은 친구들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걸고 다니세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내 거에도 글 쓰고 내 스친들한테도 가서 막 너 너무 축하해 뭐 좋겠다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다 보면 계정이 쑥쑥 자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중장년층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은 딱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브가 사실 가장 유리합니다. 쉽다기보다는 유튜브에 같은 이렇게 나이대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보통 내가 지금 60대인데 20대 분들이랑 공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비슷한 어떤 나이대의 분들이 있는 곳에서 공감을 하고 그들에게 딱 맞는 어떤 정보를 주고 이랬을 때 이 플랫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살짝 인스타그램은 연령대가 조금 낮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스레드도 연령대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스레드는 조금 쉬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곁들여서 해볼 만은 한데요.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네이버에도 클립이라는 이제 또 SNS 채널이 생겼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지금 나이대 그 나이대 분들께는 적합한 SNS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튜브나 뭐 클립 이런 데서 내가 뭔가를 활동하고 뭐 부업으로 뭐 돈도 벌고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분명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뭔가 영상물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클립에도 올리고 하시면서 좀 기대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뭐 이런 영상 하나 찍으려면 카메라도 막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돈 주고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원래 유튜브도 옛날에 롱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막 10분짜리 막 3분도 힘들고 10분짜리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도전조차 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중장년층 분들은 더더욱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는 그 짧은 영상, 그 숏폼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유튜브에도 쇼츠가 있고, 뭐 인스타에도 릴스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도 클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틱톡 많이 보시잖아요. 요런 데에다가 올리는 그런 세로 영상을 숏폼이라고 하는데, 이 숏폼은 짧단 말이에요. 뭐 30초짜리도 있고, 1분짜리도 있고, 진짜 인스타 보시면은 뭐 5초짜리 이런 것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하나로 그 정도 영상은 나이 상관없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중장년층 분들 사실 이제 강의도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막 알려드려 보면요, 되게 재밌게 또 잘 따라 하세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재미만 있으면 다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쁜 영상 찍고 또는 내가 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알려주고 싶은 영상들 찍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씨, 텍스트, 메시지를 좀 넣고 하셔서 같은 영상 하나를 뭐 틱톡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클립 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나를 구독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러면 또 내가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은 또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만 있어도 이런 짧은 숏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영상 편집 배워봐서 한번 수익화 도전해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숏폼 만들면 진짜 돈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취미로만 하실 수도 있죠. 우리 막 꽃 영상 뭐 이렇게 찍고 여행 가서 막 이렇게 풍경 찍고 이런 것만 그냥 올리시면 이거는 그냥 취미, 그냥 일상. 사실 그래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이런 숏폼을 만드셔서 어떤 뭐 SNS에 올리더라도 돈이 되는 숏폼을 만드시려면 어떤 기획 의도가 좀 있어야 돼요. 이 기획 의도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건지 결정하고서는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영상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그러면 여기 맛집 소개해줘야지 하면서 막 외관도 찍고 뭐 여기 주방도 살짝 찍고 음식도 찍고 내가 먹는 것도 찍고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게 맛있고 이런 게 좋아요 라고 올리면 이거는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풍경 그냥 아무 글씨 없이 풍경만 찍고 꽃만 찍고 나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찍으시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가 평소에 재밌어 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살림 고수가 있으실 수도 있고 요리 고수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현업에서 정말로 베테랑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나의 지식, 뭐 예를 들면 내가 세무사를 뭐 오래 했어 그러면 세무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막 줄 수도 있죠. 내가 집에서 집밥을 정말 잘해, 나 요리 되게 한평생을 우리 아이들을 집밥으로 키웠어, 이렇다면 내가 요리를 하는 레시피를 막 알려줘가지고 정말 우리 자식들한테 알려주듯이 해가지고 또 유명해지셔서 어떤 협찬이나 광고나 여러 가지 또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재미있게 영상화해서 여기 틱톡, 뭐 클립, 뭐 유튜브 이런 데다가 올려보시면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세요. 본인의 어떤 좀 목표가 있으신데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주방 이모다 하면서 매일매일 릴스를 막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이가 있는데도 이런 릴스를 도전하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있게 보고 이분한테 응원을 하고 공감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좀 계정을 키우셔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막 거의 70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사업을 오래 하셨어요. 사업을 오래 하고 나니까 그런 사업 지식들을 아들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막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그냥 컨텐츠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계정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에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셔가지고 책도 내시고 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지식 창업도 하시고 하시면서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해왔던 그걸 어필하면서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로 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이쁜 거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고 머리가 하얀데 너무 멋있어, 스타일이 좋아, 옷을 너무 잘 입고 막 되게 자기 관리 잘 하셨어, 그것만으로도 막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돼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시니어 모델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엄청납니다. 저도 그걸 보고 나도 나중에 시니어 모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전하시고 뭔가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되게 어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안 해봤잖아요. 사실 아직 그렇게 몇십 년을 해온 노하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막 알려주니까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재밌으니까 또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주변에 생각보다 나이가 있지만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죠? 그래, 뭔지 알겠어. 너무 좋아 보여. 해보고 싶은데? 근데 영상 편집 어떻게 하지? 뭐부터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분명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제가 30대 후반에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쟁쟁하게 있는데 내가 저기서 뭐 해야 되지? 엄청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일단 해보자 이 생각으로 막 영상 편집도 한 번씩 눌러보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조금 자녀분들이 도와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려고 너무 애쓰시기보다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배우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뭐 이런 영상 편집하는 방법 정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것만큼 사실 또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녀분이랑 우리 같이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해가지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같이 춤추시는 분도 있고 자녀분이랑 같이 뭔가를 구성하면서 해나간다는 것 자체도 너무 의미가 있어서 저는 사실 첫 번째로는 조금 도움을 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 중에 또 스스로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조금만 만져봐도 감각 있게 센스 있게 또 영상 편집 잘 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러려면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단기간에 갑자기 내가 오늘 처음 만드는데 잘하는 건 그냥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가 많고 적고 다 똑같아요. 많이 만들어 봐야지 이건 느는 거라서 처음에 실력이 분명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쉬운 것부터 도전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상을 짧은 걸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다들 마음은 막 30초짜리 막 1분짜리 만들려고 막 그러세요. 근데 1분짜리 그렇게 처음 만드시는 분들 만드시면요 거의 7, 8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요 차라리 5초짜리 만들라고 말씀드려요. 3초짜리 5초짜리에다가 글씨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거기다 써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그 3초 5초짜리를 만들면서도 그 안에 있는 메뉴들도 막 눌러보고 글씨도 넣어보고 하면서 이게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짧게 작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다 이것 한다고 제가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클립입니다. 클립. 이 클립은 뭐냐면요. 우리 인스타그램에는 릴스라는 짧은 영상이 있고 유튜브에는 쇼츠라고 해서 또 짧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심심하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슉슉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네이버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제 네이버가 자꾸 자기네 고객, 손님을 막 인스타 릴스에 뺏기고 유튜브 쇼츠에 뺏기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쇼츠 보면은 블로그 볼 시간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자꾸 손님을 뺏기고 사람을 뺏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후발대로 굉장히 조금 늦게 이제 나온 게 바로 클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립도 짧은 영상, 한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클립은 또 장점이 블로그랑 연결도 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플레이스랑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를 따로 뽑아요. 클립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달에 더 10개만 만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네이버에서 돈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시더라도 틈틈이 무슨 막 계속 뭐 이벤트 하고 계속 뭘 해가지고 돈을 뿌려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수익화. 개수 몇 개 채웠다고 돈 주는 플랫폼은 진짜 여기 클립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되면 돈을 주는 형식으로 되고 있고 이벤트 참여하면 또 얼마, 뭐 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좀 돈을 뿌리면서 이 유저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또 하반기에도 분명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 클립이라고 해서 뭐 다른 인스타나 유튜브랑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짧은 영상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좀 있다면 이제 막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의 수준이 살짝 인스타 릴스 초창기, 뭐 이제 유튜브 쇼츠 초창기처럼 조금 퀄리티가 높지 않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진입하기 지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위축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네이버 클립은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그 정도도 아니고 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영상 이 편집 툴도 그렇게까지 좀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볍게 올리기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고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좋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제품을 거기에 버튼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내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하죠. 그 네이버 지도에서 나오는 그거를 또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랑 연동을 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사실 블로그로 수익화가 조금 어려웠죠. 그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글마다 이렇게 숨어있는 이렇게 껴있는 광고를 누르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클립을 보다가 블로그로 넘어가서 조회수가 엄청 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또 수익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블로그랑 연결된 거 그리고 네이버 지도 이 네이버의 모든 프로세스와 연결이 됐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뭐 블로그 이렇게 연동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블로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블로그 하시면 최적의 조건이긴 해요. 뭐 인스타가 스레드랑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듯이 블로그랑 클립이 같이 연동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막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내가 옛날에는 애드포스트 수익 막 진짜 쥐꼬리만큼 받았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꽤 큰 돈 막 몇백 단위도 막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익화로 너무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블로그도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나요? 생각하면 좀 막막하죠. 블로그라는 것도 처음 해보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블로그 안 하시고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에 있는 것과 연동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밥집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막 이쁘게 찍어가지고 클립에다가 올릴 때 그 식당을 언급해줬어요. 그러면 내 클립이 내가 만든 영상이 그 식당의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요.
식당에 내가 어떤 식당 보다가 딱 보다 보면 밑에 막 영상들이 질비해 있는 거 요즘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올려주면 거기에 뜨는 거예요. 물론 그 식당 주인이 직접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찍어 올리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먹고 정말 맛있었어요 하면서 올려줬을 때 홍보 효과가 되고 그 식당이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체험단을 하는 거. 저는 블로그 아니고요. 저는 클립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얼마를 주시고 이걸 맡겨주세요 한다거나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제가 요거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체험단 모집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셔가지고 가서 맛있게 공짜로 먹고 뭐 영상도 찍고 또 내가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고 내 어떤 그 클립 채널이 커지면 당연히 돈도 받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영상 편집 스킬은 내가 할 줄만 알면 굉장히 다양하게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품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네이버랑 연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클립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 초보자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초보자가 하기 제일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금 퀄리티나 수준이 인스타 릴스 초창기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별 멘트 없이 막 맛있게만 찍어도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글씨 조금 그 안에 있는 네이버 그 클립 안에 있는 동영상 편집 기술 이용해가지고 글씨만 조금 넣어도 조회수가 막 나올 수 있어요. 또 네이버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좀 노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보는 사람들도 연령대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연령대가 그래도 너무 낮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오히려 초보라면 클립이 훨씬 쉬울 수 있다. 근데 내가 영상 편집 할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 시작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립 네이버 TV를 깔고 거기에 채널을 만들면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 보세요. 거기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도 한번 넣어보시고 거기다가 막 글씨도 넣어보시고 뭐 잘라도 보시고 이런 행위들을 막 하시다 보면요, 그 추후에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영상 편집 어플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클립 안에 있는 영상 편집을 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쉬운 영상 위주로 만들어보고 내가 그냥 가는 곳곳마다 내가 쓰는 것마다 한번 찍어가지고 리뷰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꼭 분야를 엄청 딱 정해야 할 필요는 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클립에 이 영상 저 영상 한번 올려보시면 좀 감이 오고 이 초보를 탈출할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 분야만 할 거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뭐 요리를 할 거면 요리를 할 거야, 살림이면 살림만 할 거야, 내가 부동산 얘기할 거면 부동산 얘기만 할 거야 하는 게 사실 이 쇼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긴 한데요. 이 클립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브랜딩을 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좀 약한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브랜딩, 뭐 퍼스널 브랜딩, 내가 어떤 분야에서 유명해지겠어 라는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내가 좀 이렇게 나의 일상 속에서 좀 리뷰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찍어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한테 리뷰를 내가 영상으로 보여줄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서 가벼운 수익화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좀 어려운데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요, 나 아직 주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먹으러 갔던 식당, 내가 오늘 갔던 카페, 뭐 내가 오늘 뭐 샀던 어떤 제품 이런 것들 리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블로그 쪽이 여행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같은 거는 아예 딱 잡고 여행 위주로 뭐 숙소를 소개한다거나 여행지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되실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블로그랑 어떻게 좀 연동이 되냐고 또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조회수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고 이게 이 요즘 사람들이 짧은 영상이 익숙해지고 막 스레드라는 짧은 글 기반의 플랫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긴 글을 보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로 찾기보다 영상으로 찾고 검색을 아예 유튜브에서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블로그 조회수나 이런 유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클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랑 연동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업로드 하실 때부터 네이버 TV의 채널을 개설하지 마시고 블로그 어플, 블로그 앱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게 조금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가지다 보니까 블로그가 없는 사람은 그럼 블로그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TV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이버 TV가 있어요. 네이버 TV의 채널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내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블로그 어플 내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랑 이 영상 클립 올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클립 올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막 내 클립을 봤는데 이 사람 되게 영상 좋다,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보통 다음 액션이 프로필로 들어가지죠. 프로필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채널을 올린 사람은 채널로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올린 사람은 블로그로 들어가져요. 근데 들어갔는데 내가 이 영상에서 봤던 정보들이 막 되게 많이 글로도 있고 막 있어. 그러면 다른 글도 막 보게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중간중간 또 이 알고리즘에 의해 내가 원하는 광고가 막 뜨잖아요. 그럼 또 광고도 눌러보게 되고, 이 내 채널 안에서, 이 블로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활발해지면서 수익화까지도 더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실 때 꼭 블로그로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시면 블로그랑 연동이 자동으로 되게 되고, 내가 플랫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채널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블로그랑 클립을 같이 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두 곳에 어필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할 때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블로그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네이버 클립으로, 이런 숏폼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꾸준히 많이 올리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던 간에 내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꾸준하게 듬성듬성 이번 주에 하나 올렸다가 다음 주에 뭐 3개 올렸다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하는 어떤 루틴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올렸을 때 좋은 성과도 날 수 있고, 나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사람들의 반응도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끝까지 돈이 될 때까지 하고, 돈이 됐을 때도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계속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숏폼을 보다 보면 뭐 연예인 영상 퍼오거나 어떤 이렇게 좀 뭐 내가 찍지 않은, 내가 촬영하지 않은 영상들을 좀 퍼와가지고 이제 영상화 하시는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저작권 위반입니다. 지금 뭐 어떤 제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다 저작권 위반에 속하고요. 이걸로 내가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위반이고,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저작권 당사자가 신고를 했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미지를 끌어다가 쓰게 되거나 했을 때 좀 조심스럽게 뭐 좀 허락을 받는다거나, 웬만하면 내가 찍는다거나 해가지고 좀 그런 법적인 규제 안에서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조심하시는 거,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괜히 잘못해가지고 벌금 물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저작권도 중요하듯이 우리 또한 저작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립, 아직 늦지 않은 이유, 아직도 돈을 줍니다. 이번에 상반기에 또 모집을 또 하고 모집량도 늘리고 있고요. 이 모집을 할 때마다 혜택이 계속 늘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돈만 줬거든요. 제가 2기 출신인데 그때는 진짜 만들면 그냥 돈만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은 추려서 광고도 넣어줄게, 이것도 해줄게, 그리고 그 중에 또 누구 잘하는 애 있으면 뽑아서 돈도 더 줄게,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돈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은 내가 처음 진입했을 때 뭐 아무리 많이 올려도 돈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돈을 준다 하니 이제 그 크리에이터 지원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도 크리에이터 뽑는 기준이 있어요. 있어서 신규 크리에이터, 이제 아예 이 클립에서부터 성장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밀어주기도 하고, 또는 타 플랫폼,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을 좀 데려다가 자기네에서도 활동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딴 데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클립에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클립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클립에서 성장한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보시고,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더라도 계속 클립에서는 뭔가 계속 돈을 주고 뭔가 계속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런 막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틈틈이 좀 참여해 보시다가 조금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네 하면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뭐 틱톡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곳에도 동시에 업로드를 하시면서 정말 사방팔방에 나를 알리고 사방팔방에 나의 어떤 뭐 기술이나 나의 전문성이나 또는 나의 어떤 생각들을 알리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자영업 옷을 팔았거든요. 이제 옷을 팔다가 제가 39에 인스타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남은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20년 가까이 옷만 만지던 사람인데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기록했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책을 읽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관심사로부터 출발했던 이 인스타 활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제가 1년 정도를 1일 1피드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올렸더니 또 그게 다 데이터가 되고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에도 와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또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을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막막하죠. 또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그렇고 뭐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남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렇지만 진짜 해보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뭔가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나의 자랑을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하면서 공감할 수도 있고 하면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이 모이는 건 다 돈이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남은 또 2차전 우리 제2의 인생이 또 다른 재미와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좀 열어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오늘 얘기하지 못한 그 쇼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